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도 능력 없는 남편 덕분에 정신없이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오다 보니 유방암이라고 하더군요. 2기에서 3기로 넘어간 상태라고. 유방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거의 다 관뒀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라고 벌어오고 있었는데 이를 간두려고 하니 찹찹하더군요. 다행히 안보험과 실비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름 잡는 사람이라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인간이었어요. 일단 유방암이라니 놀라서 정신을 차릴까 기대도 했었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에 유방암이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친정에서 더러운 병을 가지고 왔으니 친정에 가서 치료하고 오라더군요. 뭐 이미 시어머니 인성은 잘 알고 있었고 비빌 언덕도 없는 시댁이기에 기대도 없었지만 말이라도 저리 하는 게 어디 인간인가요? 그래서 이참에 연 끊고 살자 싶어 이제 시댁에 볼 일 없을 거라고 한바탕 퍼부어주고 치료에만 신경 쓰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제복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달리다가 몸이 무너져서 멈춰지니 정말 이기적이 되더군요. 일단 제 몸이 건강해지고 제가 살아야지 제가 낳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겠다 싶어 다른 거 안 돌아보고 오직 치료에만 신경 썼습니다.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제 병수발까지 해주시고. 당시 남편 놈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충격을 먹은 듯 일자리를 찾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그것도 잠시였지만. 병원에 갈 땐 아이들이 학생이라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집에서 놀면서도 한 번을 같이 가주질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내색 안 하고 혼자서 꿋꿋이 다녔던 제가 바보였죠. 항암 치료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막바지 치료 때는 거의 초조금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힘들게 항암 치료를 하고 집으로 갔더니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시더군요. 전 곁눈으로 슬쩍 보고 그냥 무시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뒤따라오시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넌 큰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고 찾아오지도 않냐? 큰며느리 도리를 왜 안 해? 하는 겁니다. 저 암 환자예요. 지금 항암치료 받고 왔고요. 저 암 걸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병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어머님 다시 안 본다고 했는데 그 말 이해 못 하셨나요? 큰며느리 도리요. 큰며느리 치금이나 해주셨나요? 어머님 성당 열심히 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더니 저 아플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셨나요? 남보다 못하게 하시면서 뭘 바라세요?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리에 벌렁 들어 누우시면서 나 이제 큰아들이랑 살란다. 이 집 우리 아들 집이니 여기서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보자. 하면서 큰소리 치시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집 제가 돈 벌어서 산 제명이고 아드님 돈 1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옆에서 쳐다만 보던 남편놈이 지 엄마를 끌고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오만 잡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저 두 인간을 끊어내야지 제가 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확고해졌어요. 당신은 아이들이 고2, 고3 수험생이라 잠시 미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 그나마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잠시나마 이꼴저꼴 안 본다지만 이혼하고 집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거고 애들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요. 애들에게 이혼 얘기를 넌지시 꺼냈을 때 엄마 뜻을 무조건 따른다고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고 성인이 되면 엄마 이혼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조금만 참자 하며 이를 악물고 치료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둘째 아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날 이혼 소리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남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울그락불그락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더니 버티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집에 들어눕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몇 번 벌어졌으니 말 다 한 거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오랜 기간 모아온 증거가 많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한 기간보다 백수로 지낸 날이 많았고 일했던 기간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폭언 등 부당한 행동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해왔던 것도 항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이 생일상 타령하며 아들 집이라고 망언을 했던 그때 이대로 두면 내가 모아온 재산까지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였던 집을 친정 부모님 명의로 바꿔놓아서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시어머님의 그 망언이 없었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이었는데 그 한마디 말에 제가 읽어놓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집으로 쫓아와 악담을 퍼부으시던 시어머니께 앞으로 평생 백수아들 끼고 생일 잘 챙겨 드시라고 한마디 해드렸네요.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요즘 제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본인 용돈은 알아서 벌겠다고 알바도 다니며 가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곤 합니다. 요즘 행복이라는 걸 느끼며 진작 이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가끔은 후회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전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